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의원입니다. 자, 임용고시 보건교사 선발 데뷔 첫 강의죠. 너무 반갑고요. 저는 25년째 이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정말 20년이 넘어가지고 24년, 25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임용고시 강의를 듣고 임용고시 시작을 했고요. 서울에서 임용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3, 4년 정도 보건교사 생활을 하고 그만두었어요. 그만둘 마음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하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한번 쭉 간략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런 임용고시 자격을 가지려면 한국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간호사 자격증이랑 교직이수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연령은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자, 중등의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전부 서술식이에요. 그래, 기입형이라고 해서 단답식이 있고, 그리고 서술형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한두 줄 정도가 되는 그런 설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1교시의 교육학을 보고, 그리고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전공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학은요, 이 20문항, 그러니까 한 문항인데 세부 내용이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배점으로는 문항당 1점 정도가 돼서 20점 이렇게 60분 동안 치러지고, 그 다음 전공 A 2교시에는요 기입형 4문항하고 서술형 8문항하고 12문항이에요. 그런데 서술형은 배점이 4점이고 기입형은 배점이 2점이잖아요. 배점당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2교시에는 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문항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40문항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문항 정도의 하나의 1점씩의 배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교시에는 기입형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9문항이고 역시 똑같이 40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이 80점, 교육학이 20점 이런 배열이 되기 때문에 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비율을 공부할 때 뭐 한 4대6 정도,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2대8 전공 위주의 그런 이제 학습이 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교육학은 점수들이 나중에 굉장히 비슷해요. 15점 전후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17, 18, 나 너무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13 뭐 이렇게 해서 배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나 좀 잘 봤어요 하게 되면 70점, 80점 만점에 70점까지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는 아래로는 끝도 없어요. 뭐 20점까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50점 전후 이렇게가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합격선은 여기 정도. 그래서 뭐 60점 전공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 60점에서 65점 이런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하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공 55. 자, 이러면 교육학이 15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요 몇 점입니까? 네, 무려 75점 그리고 80점. 근데 컷라인은 사실 70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15 하게 되면 요게 이제 7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전공이 55점,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전공이 55점 정도만 되더라도 교육학이 15점 받쳐주게 되면 70점으로 합격하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70점에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75점을 넘어섰죠. 77점. 경기 같은 경우는 74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60점에서 65점이다라고 한다면 인서울이 가능하겠지, 그지? 인서울, 경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도시들이죠. 대구 엄청 높더라고요. 광주 그리고 부산 이런 이제 지역들은 요 점수대가 유지가 되셔야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그리고 뭐 강원이나 그 해에 유독 낮아지는 지역은 얘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예를 들어 너무 어려웠다 하더라도 50점 이상은 맞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50점 이상이면 80개 문항에 50개 문항 이상을 이제 점수를 받아내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면 A 교시에는 25개, B 교시에도 25개 정도, 40개에서 25개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다 아니면 할만하다? 4분의 그쵸? 4분의 3 정도, 4분의 1 정도가 25%. 굉장히 큰 로스인데 그 정도도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임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어렵다라는 것은 공부를 안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정도의 4분의 3 정도의 싱크율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만 와준다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강생입니다. 제 눈에 항상 보이기 때문에 직강 선생님들 1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계속 컨트롤을 좀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답안지 쓴 거라든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내용 정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삭제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시스트를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가, 뭐, 어쨌든 절반 이상이 다 1차 이번에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서울, 경기 합격을 대부분 다 하셨는데, 컷에서 4, 5점 정도가 더 올라가서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직강생입니다. 제가 눈에 보이시는 분은 해마다 거의 매년 해마다 절반 이상은 합격을 해요. 그것도 서울에 경기에 주로 합격을 하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숙지했기 때문에 이런 컷라인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일 아쉬운 그룹들은 요 그룹이죠, 그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룹. 여기가 사실 가장 많은 부류거든요. 절대로 45점 이하로는 또 잘 내려가지도 않아. 그리고 55점 사이에 있는 점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어요? 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합격하지 못하는 컷라인에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이제 부류들의 특징을 보니까 합격에서는 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A급이거든요. 우선 순위가 있는 이런 우선 순위가 있는 것들을 잘 제가 제시를 하게 되면 수업 중에 제시하겠지, 그죠? 수업 중에 제시를 하게 되면 학습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시한 것을 잘 받아서 숙지만 한다면 합격 라인이죠. 전공 60에서 65점 뭐 이런 정도. 토탈 해가지고서 뭐 80점까지 거뜬하게
80점 가까이가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기서 애매한 경우들은 이 우선순위를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다면 숙지가 약간 충분히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숙지를 하되 2분의 1 정도를 숙지를 한 결과가 45점에서 55점 사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숙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숙지, 어떻게 하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숙지를 잘할까? 내가 시니어는 분명히 이런 제시를 해드렸는데 A급이고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시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우선적인 내용들을 잘 흡수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그죠?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선발, 이 서울에서 올해 18명 뽑았어요. 경쟁률이 11대 1, 경기가 이렇게 뭐 6대 1 정도, 인천도 6대 1 정도, 대전도 7대 1, 세종 9대 1 적게 뽑으니까 대구가 10대 1 정도가 돼서 이번에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북 6대 1, 예, 7대 1, 뭐 이런 정도. 네, 경남, 제주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359, 359, 719, 뭐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700명을 뽑았던 이 12년도가 더 문제였던 거지. 예, 지금은 4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경쟁률이에요. 제가 2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10대 1, 20대 1 정도는 우습게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2배 정도를 뽑아주면서 경쟁률이 반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5대 1이다, 10대 1이다 라고 한다면 나랑 비슷한 실력자 2~3명 정도만 걸러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자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 시험도 한번 쳐보시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기간제 하시면서 그냥 시험 쳐보지 또는 현직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가볼까 이런 이제 그 부류들이 모두 다 포함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1월부터 이렇게 11월까지 정말 딱 작심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본다면 여기 6대 4잖아요. 6.4대 1 강원. 그렇다면 실제 경쟁률은 2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를 잘라 먹어도 된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경쟁률은 4대 1 정도가 되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컷이 뭐 77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컷9이 82점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이렇게 컷이 높았던 거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수월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것이고 예상컨대 25년도에 대비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래야만 변별력이 생기고 경쟁률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어려워질 거라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제시하는 것들을 잘 숙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요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먼저 요 이해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 언어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는 거는 알아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류가 났을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서든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기초를 정말 단단하게 베이스를 잡아서 이해를 시켜주는 강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자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구조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가 구조화 시켜가지고서 머릿속에 넣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잖아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끔 메타인지를 자꾸 저와 함께 맞춰가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너무 방대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깊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노하우들을 그걸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구조화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구조화하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구조화한 걸 따라 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무작정 암기를 해야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암기를 했을 때의 문제는 암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통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인풋이잖아요, 그죠? 인 잘 해놓고 아웃풋을 다른 거를 비슷한 거 그죠? 비슷한 거 이런 거를 아웃풋하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많잖아요. 정확하게 비슷하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이 아니죠, 오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아웃풋을 해줘야 하는데 암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암기를 하면 된다.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 세대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한다. 글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화 시켜야 되고 이해를 하고 구조화를 시켜야만 아웃풋이 되세요. 아웃풋이. 예? 그래서 메타인지 구조화가 필수. 암기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강의 왜 합니까?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암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해 위주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핵심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키워드를 발췌해서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는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요. 구조화 시켜서 이 구조화 시킨 내용에서 키워드를 암기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퀴즈 같은 걸로 이렇게 풀이하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시간 또는 기출 문제 풀이 시간 이런 거에서 꺼내는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꺼내는 연습을 해서 아웃풋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에서는 그거를 또 꺼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더욱더 강조하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몇 년도에 25년 대비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출제가 늘 된다. 매년 이건 출제해도 이상이 당뇨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B급으로 분류를 하고 당뇨병 중에서도 이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기준치도 있고 또는 이제 병태생리 기전도 있고 주요 합병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원래 뭐가 딱 출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A급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부전, 예를 들어서 간부전. 제가 이 간부전이 나오면 간부전이 원래 전체적으로 출제가 많이 될 텐데 22년도 얘기예요. 23년도 대비 출제 문제였죠. 23년도 대비 22년도네요. 22년도 대비 출제 문제에서 간부전 강조하면서 간부전이 나오면 간성 혼수, 락툴로우즈를 어떤 원리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그게 A급이고 나머지 간 증상 이런 것들은 간부전 증상 이런 것들은 B급으로 분류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출제가 됐습니까? A급인 간부전, 간혼수의 락툴로우즈 출제가 되죠. 자, 신부전 23년도 대비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신부전이 출제가 될 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포타슘 있죠? 예, 이 포타슘을 줄일 수 있는 신부전의 가장 큰 문제, 혈액 투석을 하는 이유. 포타슘이 높아져서 심장 마비가 되니까 포타슘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떨어뜨려 줄 수 있냐? 이 이제 포타슘을 떨어뜨려주는 인슐린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게 A급. 나머지 신부전의 증상들은 B급.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A급, B급 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깊이와 우선순위를 항상 조정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마다 그렇게 가장 정확하게 출제를 하느냐. 24년도 대비도 마찬가지죠. 24년도에서는 아예 뭐 23문항 중에서 21문항이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출제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적중률은 사실 왜 그렇게 적중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매년 적중이 그렇게 돼요. 그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 제가 항상 요건 올해 A급이고 요건 B급이다라고 분류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여기서 제가 제시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숙지를 잘 하시라고. 이것만 숙지를 잘 했더니 이번에 서울 경기 해가지고서 사실 75% 합격이 됐거든요. 이제 최종까지 가봐야 될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뭐 최종까지 가면 정말 50% 이상은 합격을 하시겠죠. 절반 이상 합격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45점, 55점 전공 이 점수를 받았다. 대강 암기한 거야. 대강 암기하고 완전한 숙지가 안 돼.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와서 딱 컷라인 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는 노하우는 제가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숙지만 좀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연간 어떻게 진행되냐? 자, 필수 이론 분석 1, 3월에 올해는 3개월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요 구조와 키워드 A, B급 정리 이렇게 해드리죠. 제가 25년 대비의 우선적인 내용들 위주로 콕콕. 그래서 이론 강의 들으실 때 필기를 잘 해두시면 갈수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길라잡이 교재에다가 요건 25년 대비 A급이다, A급이다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야까지 제가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적어놨다가 요걸 정리를 하시면 뭐 백지노트 이런 걸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4, 6월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키워드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지게 되죠.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기출문제의 지문들 이게 또 그대로 반출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또 영역별 7월부터 핵심 문제 풀이 요거는 지금까지는 이론으로 들었잖아요. 이걸 문제화 시켜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면 갑자기 답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느낌 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웃풋 꺼내는 연습을 거의 가능한 그러니까 A급, B급의 거의 가능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가지고서 문제화시킨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배웠고 이거 중요하다 했는데 요 단어가 뭐였지? 정말 포타슘을 인슐린을 준다고 했는데 왜 주지?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거를 꺼집어내어서 제시를 해볼까? 그래서 아웃풋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A, B급 위주로 아웃풋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내에서 뭐 원래는 이게 C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읽어만 봐줘도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해했지만 답안 구성이 막막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그리고 9, 11월까지 이제 3개월이죠. 마지막 모의고사. 그래서 영역을 나누어서 지역, 학부, 뭐 성인, 아동, 모성, 정신 영역을 나누어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고 그 다음 11월 달이 되면 이제 전 영역으로 통합해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면서 11월에는 교육학과 전공을 모두 쳐요. 그래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시험을 쳐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익숙하게 만들고 실제로 아웃풋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제가 이렇게 월일의 채점 지도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답을 썼지만 모두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답을. 그러나 이 시험은 상대 시험이에요. 똑같은 정답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 5명이 있어. 똑같은 정답자 5명이 있는데 뽑아야 되는 명수가 정해져 있어. 2명만 뽑는데 그럼 3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게 봐서는 5개의 답안지가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는 비슷한 점수를 줬다가 재채점을 하면서 세밀하게 점수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저 0.03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0.1점 차이도 답안지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0.5점 차이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할 때 0.5점도 변별을 해드리죠. 그런데 이 점수의 차이가 0.01, 0.1, 0.03 뭐 이런 수준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하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짚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0.1점이라도 내 점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애착을 가지게 되죠. 네, 전부 여러분들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내 답만 보니까. 답지가 맞는데? 답안지가 맞는 답이 많다니까요. 비슷한 답. 인슐린을 왜 줍니까? 포타슘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어디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슐린을 왜 줍니까? 근거를 쓰세요. 포타슘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아니 맞지. 그러나 포타슘이 어디에서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혈중에서 있는 포타슘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답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썼지만 혈중에서 세포 내로 이거 다 빼먹고 포타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얼마나 허술하게 쓰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세밀하고 정확한 답안지, 왜 그런 표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채점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원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시험 보고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실제 채점이 제가 채점한 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수님 너무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채점해 주신 거하고 실제 채점하고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거죠. 저는 2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답안지를 채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노량진에서 임용 강의 전체에서 저밖에는 없습니다. 25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어떤 오류가 나는 답을 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되기 때문에요. 똑같은 실력자라 하더라도 아웃풋, 답안지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답안지.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초시생이 합격한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직강생들이 눈에 제가 그런 걸
이런 표현은 틀렸어. 요거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런 표현이면은 점수가 선생님들은 1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게 1점 만점 다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택도 없다 0.4점밖에 안 된다. 1점 중에서 이런 혈액 내에서 세포 내로가 들어가야지 0.2점씩 더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더 그러니까 80문항이잖아요. 80개 정도의 문항들. 실제로는 23개 정도의 문항이지만 세부적으로는 80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0개 물어보는 것들에서 0.1점씩만 더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몇 점이 올라가죠? 8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8점, 10점 이런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초시생의 합격이 많고 직강생 합격생률이 많아지는 이유가 곧 조금의 0.1점을 더 올려주기 때문인데 인강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채점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 제시하세요라고 하면 제출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저한테 저 답을 잘 못 써서요. 못 쓰니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라도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잘 쓸 필요 없어요. 한 문제라도 정성스럽게 쓰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런 점들을 개선시키세요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피드백을 받고 요걸 조금씩 고쳐 나가는 연습들을 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첨삭 잘 받으시고 채점지도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통합 모의고사를 치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해 먼저 하고 기출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 이해하고 문제풀이에서 방향성을 잡고 A급, B급을 숙지해서 아웃풋 연습, 키워드를 암기하고 그 키워드를 풀어내고 적용하고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쓰는 답안지의 표현력이 맞나 아닌가를 10월 달에 표현을 서술을 하면서 저한테 지도를 받아내게 되면 11월 달 돼서 조금 안정이 되고 11월 달 말에 여러분들이 직접 임용고시 시험을 치를 때 한 해 만에 그리고 그 해에 뭐 다른 데서 방황하다가 왔을 때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그런 그 해에 여러분과 저가 마음을 맞춰가지고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한 해를 만들어 봤으면 해요. 그게 우리가 25년도 임용고시 대비, 보건교사 임용고시 대비에 대한 전략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내어야 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잘 마무리가 돼서 합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25년 함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